그래서 깊이 우선에 대한 거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시간 복잡도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한다면 정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방문해야 되죠. 그리고 연결선에 해당되는 것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개수가 뭐 정점에 있으면 연결선하고의 좀 다르냐 하면 그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한 걸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두 번째 방식에 해당되는 거는 너비 우선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택을 사용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방식은 큐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그냥 표현법이고 오늘 나눠드린 실습 10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그 절단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기회가 안 되면 그냥 생략할게요. 그 알고리즘 범위 내인데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도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비우선 BFS 알고리즘. 이거는 Q를 이용한다. 자, 아까 제 그 깊이 우선 알고리즘은 재기호출 방식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냥 스택이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이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보죠, 다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방문 표시자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 아까 기피우선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1번 정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2번 정점을 방문하고 이거 1로 바꾸고 2번 정점 방문하고 그다음에 여기 3번 정점을 방문해서 전체 노드들을 방문하는 모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너비우선 방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1번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1번에서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1도 가고 3도 가능하다. 따라서 1 다음에는 2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이 방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breadth for search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가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줄줄이 다 찾아보는 이런 방식이 너비 우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래프가 저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수도 있지만 서로 그래프가 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보자. 이번에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자.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방향, 또 3에서 1로. 다시 1에서는 4로 가는 길이. 또 5번과 6번의 정점이 있는데 이거 사이는 양방향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3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5번하고 6번 여기는 하나의 제거 1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1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길이. 이 6이나 5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또 전개해 줄 수 있도록 하나의 서브 추리와 서브 추리들 간의 연결 구조체를 만들자. 여기다 하나 더 해서 7번과 8번의 연결 그 정점인들이 있고 7에서는 4로 4에서는 8로 그다음에 8에서는 7로 가는 수 있는 아크가 있다는 또는 연결선이 있다 가정해 보죠. 또다시 9번, 10번, 11번 이렇게 됐을 때 9번과 10번 사이는 양방향의 길이 있고 10번에서는 8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8번에서는 10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다시 여기도 이렇게 11번은 완전히 자기의 도착하는 것만 있지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Bradford Search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 다 방문하기 전에 표시를 남겨놓는 거를 해놔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못하게 되면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 표시 태그를 또는 저희가 이와 같은 표시자를 만들어 놓는다. 초기에는 다 영어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브래드포드 서치를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큐에다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시작점으로 보죠. 시작. 그러면 제일 먼저 1번을 방문하고 나서 1번에서 방문하니까 이거는 방문했으니까 표시를 여기는 하는 거죠. 자, 1번에서 갈 수 있는 길을 보니까 2번도 갈 수 있고 4번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깊이 우선 방식은 하나 가고 나서 거기서 갈 수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고 3번을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1번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 보니까 2번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4번도 갈 수 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Q가 있는데 자, 표현하기는 이렇게 앞에 막혀 있지만 막혀 있는 이 부분이 헤드 부분이고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일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Q를 표현할 때 여기다가 1번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0절. 시작 위치에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1만 덜렁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Q를 있는 걸 갖다 하나 비워버리면 1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2번, 4번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2번, 4번을 다시 이 차례대로 Q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하고 다시 2번을 제거하고 나면 4 하나 남는데 2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3번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3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뒤에는 3이 아직까지 방문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Q에다가 그 뒤에다 졸졸졸졸졸 집어넣을 수 있게 이런 어떤 형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3까지 방문하기 전에 일단 2를 방문했으니까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나가고 나면 4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4를 제거하니까 3만 남겠죠. 근데 4를 제거하면서 4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뒤에 Q에다가 집어넣으니까 4에서 갈 수 있는 건 8번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방문하고 나서 8이 뒤에다가 3번 뒤에 8이 붙는 거예요. 자, 3번 다음에는 자, 이거 시간의 모습이니까 T. 3번을 또 없애버리게 되면 8번만 남는데 3번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보니까 1번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8번 하나 남는다. 그래서 4번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8번이니까 여기에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MT 상태가 되는데 8번 다음에 갈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7번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7 이렇게 나는 이걸 제거하고 그래서 여기가 7이 이 안에 들어간 거죠. 아직까지 Q에서 빼내지 않았어요. 8번은 1이 돼. 그래서 여기 8번이에요. 그 다음에 8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7을 집어넣고 7을 다시 Q 제일 앞에 있는 것에서 빼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7에서 갈 수 있는 거 보니까 4 이미 끝장났으니까 없고 요거는 1. 그러니까 여기는 7. 이렇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아까 이거 3 빼는 거 네가 안 했네. 이렇게. 이것도 방문했는데. 자, 그 다음에 제그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 방문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것들 찾아보니까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을 방문 안 했어요. 따라서 여기 5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5번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5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5를 방문했으니까 이거는 1이 되고 그리고 5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한 연결 정점들 그러니까 6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내고 6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그건 없죠. 따라서 6을 다시 Q에서 빼내버리니까 여기 거 비워버리고 5에서 6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방문했으니까 1로 표시하고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부로 오는 거예요. 부를 방문해. 부를 집어넣고 구를 갖다 빼내면은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빈 상태. 구에서 연결 가능한 부분 여기 구에서 연결 가능한 부분을 보니까 10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1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큐에 집어넣는. 자, 아직까지 큐에 남아있는 걸 제일 앞쪽에 있는 헤드 부분에 있는 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빼버리니까 여기 11 하나 남고 이게 그 다음에 11, 10, 그 다음에 11 남죠. 자, 11은 10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가 없죠. 이미 다 11이 들어갔으니까 끝났고 11 하나 빼면 되죠. 11을 넣고 여기 이런 식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너비우선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디퓨전 알고리즘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Q를 외부에서 직접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래프 G에 대해서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표시자들을 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해서 G는 정점들의 집합과 아크들의 집합 또는 에지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이거 2라고 써도 큰 문제 없으니까 혼동하실 것 같아서 아크를 그냥 2라고 쓸게요. 먼저 이 여기에는 뭐 1, 2, 3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소문자 B를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for each B라고 하는 걸로 쓰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와 같이 정점들을 집합해 있는 것 중에 하나씩 하나씩 골라오겠다 이거죠.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다 이런 것들 이걸 방문하지 않은 표시로 나타내겠다. 방문 전이라는 걸 다 표시한 거죠. 초기화 작업이죠. 방문 전 표시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뭐 하냐면 Q를 사용할 거니까 Q를 비워놔야 되겠죠. 따라서 Q를 빈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각 정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1, 2, 3 여기까지 7, 8까지 다 갔는데 1, 2, 3, 4, 7, 8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번, 6번 같이 뚝 떨어져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든 정점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겠다. 이제. 똑같은 작업을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한번 모든 정점에 대해서 다 같이 해보면서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표시를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그 노드는 벗어나고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방문하기 전이면 0으로 돼 있겠죠. 그럼 이때 이제 뭐 하냐면 방문하기 전이니까 방문한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방문한 걸로 바꿔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방문한 걸로 표시하면서 이렇게 Q에다 집어넣었죠. 이걸 Q에다 넣는 걸 add Q라고 할게요. 소문자 Q에 삽입.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Q에 있는 걸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헤드 쪽에 있는 걸 갖다 빼내죠. 그래서 Q가 비어있지 않다라면 계속 빼내는 거예요. Q. 그게 empty가 아니다. 널이 아니다. 뭔가 자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 있는 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빼내게 되죠. 이와 같이 1, 그래서 2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4를 빼버리고 3을 빼버리고 가장 앞쪽에 있는 것부터 빼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빼는 걸 delete q. 빼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걸 u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보죠. 삭제한 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4번을 빼버렸다. 그럼 4를 갖다 여기다가 하고 4에서 또 저희 그 연동된 것들을 연결된 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4에서 연결된 거 8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까와 같이 여기 삭제된 거에서 뺀 거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겠다. 4에서는 8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8번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알고리즘 언어로 이렇게 쓰자 이거죠. U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를 W라고 하자. 근데 뭐하고 이 근접한 거냐면 U하고 하는 점과 연결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4에서 이렇게 된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W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8번이 방문하지 않았다라면
다시 방문 표시하고 큐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문하지 않았어 아직. 그럼 방문한 표시를 바꿔주면 된다. 방문한 표시는 1로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큐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dd q. 이게 일단 if문. 그 다음에 보어문에 해당되는 맨 마지막 while문과 관련된 거 마지막은 아니고요. 또 if문과 관련된 가로 닫는 거 여기다 쓸게요. if문과 관련. 여기 두 줄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for에 해당되는 거 가로 닫는 거. 마지막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걸로 어? 네? 이게 바로 너비우선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사실 시간 복잡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정점들 다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점 방문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선들도 다 봐야 되죠. 따라서 연결선도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피우선이나 너비우선이나 시간 복잡도는 동일하게 나온다. 요만하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각 노드들을 방문하는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기피우선과 너비우선이 있고 이거 말고 뭐 새로운 어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냐 하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약간씩 변형해 가지고 응용해서 쓰긴 하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그래프에서의 그 정점들을 방문하는 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문하는 것까지 했고 이제는 어떤 자료들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어떤 길로 가는 거 어떻게 갈까? 그걸 생각해 보자.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걸 우리 말로 번역해서 최소 신장 추리다라는. 갑자기 왜 그래프 하는데 추리가 나오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depth for search 가지고 방문하게 되면 깊이 우선을 하게 되면 깊이 우선 추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너비 우선 방식으로 그래프를 방문하게 되면 너비 우선 추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방문했는데 틀린 모습이 나온다. 다시 말해 사이클이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한다는 얘기죠. 그중에 최소라고 하는 값이 있다는 보니까 각 정점에서 정점으로 가는 어떤 물류하는데 또는 비용이 하는 근데 이 최소 비용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영어로는 미니멈 그다음에 스팬 그걸 찾는 알고리즘이다. 이걸 그래서 MST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줄이 프로브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1과 0으로만 되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프에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경우 아까 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어떻게든지 갈 수 있어요. 모든 연결선들 간에. 이거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 웨이티드라고 가중치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돼 있어. 커넥트. 그리고 아까 방향이 있는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 아크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를 너비우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방향이 없어요. 언디렉트. 그래갖고 또 한자 써가지고 무방향 그러는데 뭐 좀 줄여서 쓰려고 방향이 없다라고 그냥 풀었으면 되겠죠. 방향이 없는 그래프. 이거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 각각의 그래프에서 추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정점들의 집합이 있고 엣지들의 집합이 있고 물론 이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건 이제 또 굵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 가중치가 이렇게 배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중치는 어떻게 되냐면 각 정점에 있는 집합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실수값이 적용된다. 이게 양의 실수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생성되는데 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래프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각 정점들은 다 어떻게든지 서로 간에 이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연결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브 그래프다. 연결되어 있는 서브 정점들 간의 정점과 정점들 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의 통로가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이 경로가 만들어지는 이런 S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보게 되면 그래프에 보게 되면 B라고 하는 정점들이 있다 그러겠죠. 여기도 정점들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에지의 개수가 다른 거죠. 이렇게 추리를 만들죠. 구축하는. 이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T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연결선들을 해당되는 건데 이 연결선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에지들이겠죠. T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가중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이거니까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긴 걸 찾으려고 하는 이런 추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추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이클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추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갖다가 쫙 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하나에서. 그럼 메시지를 뿌리는데 빙빙 돌아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최단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 방식을 가지고 가게 만든다. 그래서 만약에 물류센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방서가 있다든지 한다면 어디다가 제 지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게 하는 추리를 만들어 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빙빙 돌면 안 되니까 그때 쓸 수 있는 방식도 하나의 여기에 미니멈 스패닝 추리 방식이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어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크게 둘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크루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알고리즘? 이게 PRIM 그래가지고 프라임이라고 읽지도 않고 이거는 프임이라고 읽어요. 이 사람이. 요즘은 이제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후손도 이제 그 전에 보면 미국의 유니버스 메릴랜드라고 하는 대학에 뭐 교수로 있던데 그 사람은 병렬체라는 거고 이거 만든 사람의 조카 이 손자뻘 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안 하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알고리즘들을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리즘 쪽에서 이제 그 분류를 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그리드 알고리즘이다라고 불러요. 이건 알고리즘 과목에서 얘기하는데 그리디라고 하는 건 욕심장이라는 뜻이죠. 욕심장이 욕심쟁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한번 꽉 잡으면 내가 이거다라고 좋으면 딱 잡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봐가지고 나 아니야 다시 바꿀래 번복하는 경우는 없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처음에 선택을 잘하면 그걸로 최적의 결과가 나오고 선택을 잘못하면 아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엉성하게 또 이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준최적화 결과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들이 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지 이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분류에 들어가는 건 알고리즘 쪽에서 얘기할 때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프 쪽에서 얘기할 거니까 이쪽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실습 10일 있으니까 너무 일찍 끝내는 것 같긴 하지만 실습하실 분 하시고 한 두세 분은 꼭 하고 가시니까요. 나머지 분도 집에 가서는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나중에 질문도 좀 저희 하실 거 있으면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할게요.